그러면 이번에는요, 명사구와 명사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거기 44페이지에 보시면 이름 아닌 명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뒀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명사들은 다 이름이었잖아요. 뭐뭐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였는데, 이 명사구나 명사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닌데 주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놈을 명사구,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사구나 명사절의 모양을 제가 쫙 정리를 다 해볼 테니까 같이 모형을 보고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나 절은 용어 정의할 수 있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뭐 문, 칠판, 그 다음에 분필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름을 붙인, 그 다음에 사랑, 충성 이런 명사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쭉 나오는 내용을 명사처럼 문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해서 만드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구는 동사가 들어있지 않겠고 얘는 동사가 들어있겠군요. 구는 주어 동사가 말이 진짜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니까 아동들이 자죠.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와서 술 한잔 마시면서 크게 반성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구하고 명사절이 있을 건데요. 명사구는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는 부정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동명사구가 있어요. 자, 부정사로 만들어진 구가 있고 하나는 동명사로 만들어진 구가 있습니다. 자, 부정사구는 잘 아시겠지만 to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을 뭘로 바꾸는 거죠? ing로 바꾸는 거죠. 그죠? 하나 있는 놈을 동명사 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뒤에 뭐 목적어가 붙거나 이렇게 해서 동명사 구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자, 절이라는 걸 이끌 수 있는 말이 영어에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게 뭐뭐 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3개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태 괜찮네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말도 똑같이 3개가 있어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그 다음에 의문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말에 3가지의 하나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관계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문사가 있는데, 이게 고맙게도 접속사가 많지는 않아요. 영어는 접속사가 엄청나게 많은 언어거든요. 우리말은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 진짜 몇 개 없어요. 근데 영어는 접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부사절을 만들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영어는 딱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어는 중요한 건 다 전부 다 몇 개라고 그랬죠? 다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3밖에 없어요. 딱 3밖에 없어요. 뭐뭐 있냐면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that하고 if하고 whether 밖에 없어요. 주어 자리에 오면 대문자로 시작이 될 거고 중간에 오면 소문자로 오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f하고 그 다음에 whether하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에 접속사는 뭘 이어오는 거죠? 문장을 이어오는 거죠.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어올 거니까 얘네들은 뒤에 뭐가 붙었을까? 주어 동사가 붙었겠네. that 뒤에 주어 동사, if 뒤에 주어 동사, whether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울 적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관계사는 무슨 절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형용사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총 몇 개가 있냐면 딱 2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만들어요. 얘는 형용사절을 만들지 않고 명사절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앞에 사실은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는데 the thing을 포함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명사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what이고요. 이 what이 관계대명사는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뒤에 주어가 하나 생략이 되었건 목적어가 하나 생략이 되었건 생략이 되죠. 그 다음에 관계사는요. 관계사는 what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ever이라는 말로 끝나는 놈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얘가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ever이라고 끝나는 놈은 흔히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놈인데 얘가 명사절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볼 수 있는 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있는데요. 이 의문사는 뭘 의문사라고 부르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놈을 의문사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말은 6개가 전부 다 WH로 시작을 해요. 딱 하나 how만 빼고요. 그래서 얘를 보통 국제표준약어로 이렇게 WH라고 표기를 해요. 의문사를. 의문사도 주어가 되고요. 자기가 주어가 되면 주어 동사가 안 오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쓴 모양이 명사구절 모양의 전부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 뭐뭐가 있었더라? 주어로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어로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도 동격이라는 놈으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로 사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 주어 자리에 오면 은는이가를 붙이면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을에게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면 이다라는 말을 붙이면 끝나는 거군요. 각각 얘네들을 해석할 줄 알면 되네. 자,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부정사는 얘는 이 동사에다가 to를 붙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 그 다음에 뭐뭐 함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정사는 형용사가 되면 뭐뭐 하려는 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건 형용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뭐예요? 얘는 명사만 보고 있는 거니까. 동명사는 뭐뭐 함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예, 얘도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돼요. 어차피 남의 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딱 1대1로 대응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부정사가 좀 더 동사에 가깝고 동명사가 좀 더 명사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기로 하죠. 접속사 that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뜻이 없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공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는 뜻은 없고 뭐만 있냐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쓰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말로 바꾸는 기능만 있는 거죠. 해석하기가 너무 쉽죠? 뭐뭐 하는 것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야, if는 무슨 뜻이에요? if는 무슨 뜻이죠? 얘는 만약 뭐라면 하는 말은 부사절이에요. 만약 뭐라면 하는 말은 부사절이고 if가 명사절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얘는 뭘로 쓰이는 거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로 쓰여요. 자, 그런데 아주 엄격한 규범 문법에서는 if의 대문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는 쓸 수 없고 얘는 오직 뭐만 사용하냐면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해요. 자, 그래서 뒤에 다른 놈들은 뭐뭐는 이라는 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도 되고 뭐뭐이다 라는 보어도 되는데 유독 이 한 가지 누구만은 if라는 놈만은 뭐를 사용할 수 없냐면 주어 자리에는 쓸 수 없고 보어 자리도 쓸 수 없고 오직 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목적어로만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건 규범 문법이고 우리도 문법 잘 안 지키죠? 여러분도 잘 안 지키잖아요, 맨날. 야, 그게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정신 나간 애들, 그 문제를 맞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추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그 다음에 난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데 꼭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다 문법적으로 다 틀린 거죠? 난이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틀리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말 안 듣고 계속 틀리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영어도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니 얼마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if로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 보면 주어 자리에 쓰는 거 자주 봐요. 자주 보고 보호 자리도 쓰는 것도 보는데 엄격한 규범 문법으로는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원래 가정법 시제는 if, I 다음에 was 쓰면 안 되죠. 근데 미국은 was 쓰는 애들이 더 많아요.
if I were보다 was 쓰는 애들이 더 많아요. 걔들도 우리처럼 짜장면 말 안 듣는 거죠. 죽어도 말 안 듣다가 결국 둘 다 맞게 됐죠. 미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was가 were를 역전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옛날에는 팽팽하다가 지난번에 논문 보니까 요새는 그거 치면 어느 정도 빈도로 쓰이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지금은 한 80% 정도가 was를 쓰고 were이 훨씬 더 소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장면이 압도적 소수였잖아요. 야, 지금도 야, 소주 마시자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하여튼 뭐 입에서 나오면 다 술 얘기예요. 야, 누가 만약에 자장면 안주로 소주나 먹자 이러면 걔 아마 집에서 혼자 살게 될걸요. 그런 얘기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대세가 이렇게 돼가면 나중에 얘네들 문법도 바뀌겠죠. whether 똑같이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what은 앞에 the thing이 생략된 말이기 때문에 얘도 뜻이 단순해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ever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뭐뭐든지 뭐뭐라도 둘 중에 하나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문법책에서는 라도라는 말은 부사절이고 든지가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라라는 말하고 누구라도 와라라는 말이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요. 1등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 줄게, 1등 하는 애가 누구라도 상 줄게, 뭐가 명사절이고 뭐가 부사절인지 난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년째 남의 책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의문사는 그냥 의문사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모양에다가 얘네들이 전부 어디에 나와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오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오면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고요. 주어 자리에 오면 있는 이가를 붙이면 되고, 사실은 주격조사는 저기서 둘밖에 없죠.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그 좀 편한 게 넷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목적어로 쓰이면 을을 4개나,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면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that 다음에 you are ugly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건 네가 못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 know that you are ugly라고 나오면 나는 네가 못생겼다는 것을 알아. The fact is that you are ugly. 사실은 네가 못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즉 이 말에다가 왜 웃죠?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다가 이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f he is rich라고 쓰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는,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if he is rich. 나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를 알고 싶어.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if he is rich라고 쓰면 문제는 걔가 부자인지 아닌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물론 규범 문법에서는 둘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각각 이 모든 말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면 주어이면 이 말을 붙이면 되고, 목적어이면 이 말을 붙이면 되고, 보호이면 이 말을 붙이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짧게 뭘 한번 확인해 봤냐면 명사구하고 명사절의 모양을 봤고요. 쟤네들을 해석하는 걸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말고 이제 명사에다가 뭐 하나 더 볼 거냐면 동격이라는 놈을 명사에서 쓰이는 놈, 해석할 때 아주 많이 보는 놈이에요.